함께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하면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십니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 기대한 대답은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연차가 좀 되시는 부부들은 제발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와 같은 그런 어떤 동화책을 보면 막 그 어려움 끝에 왕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자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성대하게 궁에서 그 왕국에서 그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 동화 내용이 맨 마지막에 끝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맺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부터 모든 나의 어려운 시간은 다 끝났고 결혼만 하게 되면 이제는 꽃길만 걷게 되는구나. 그런 환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류가 굉장히 강세죠. 온 세상으로 한국의 드라마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 굉장히 이 젊은 친구들의 어떤 멜로나 이런 사랑의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멋있는 줄 알고, 한국에 있는 다 20대 사람들은 다 초콜릿 복근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젊은 그 20대의 그 여성들은 다 그 주인공들처럼 예쁜 줄 알고, 그런 환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고 보면 현실은 그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혼에 대한 환상을 조금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결혼에 대한 꿈을 그렇게 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결혼 생활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좋은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있고,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직시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저는 결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지만, 환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어려움이다. 수고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환상을 깨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넘어갈 때 정말로 행복한 어떤 결혼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 아내, 내 남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과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좋은 시간도 있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직장에 나갔다 돌아올 때 아내가 뭐 된장국을 끓여서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집안에 그 된장 냄새가 막 이렇게 풍겨나갈 때 그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아내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든든히 기대어 줄 수 있는, 또 남편과 함께 협력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또 가정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아내들도 큰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끔은 갈등이 있습니다. 뭐 부부싸움도 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옆에서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여성 어머니들 얼마나 힘든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자녀들도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가정의 일이, 이 가정의 노동이 더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이러다 싱크대 밑에서 죽겠다라고 토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한 순간, 그리고 내가 가장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다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좋은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긴 하되 그 부부싸움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좀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을 내 옆에 두셨는데, 내 옆에 함께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과 함께할 때 그런 어려운 순간, 부부싸움을 하게 되든지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극복하고 어떤 선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잠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가치나 상대방의 어떤 자격지심 있는 부분들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밸류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컨셉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범절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을 막 싸움할 때 돈만 아는 속물근성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니 막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공격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리고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좋은 개선되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격지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얼굴 생긴 것이 눈이 조금 이렇게 찢어지게 생겼어. 늘 그것이 자격지심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 조금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집안 배경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자격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눈도 쪽제진 것이, 아니면 집안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을,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을 할 때는 감정이 격해져서 정말로 그냥 있는 거를 다 해대고 완전히 그냥 폭격하듯이 막 해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놔야만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퍼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을 마치고 탁 나왔어. 뒤돌아서 나왔는데 내가 이것까지 할 걸, 내가 조금 찝찝한데 조금 더 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적당한 선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속 시원하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선을 넘어가게 되어진다.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지키고 싶은, 상대방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들은, 그런 가치들은 건들면 안 돼요. 또 상대방이 늘 자격지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이 결혼 생활이,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가 그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두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는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부부싸움을 하되 절대로 가족 얘기하지 말아라. 가족 얘기하지 말아라. 니네 부모가 어떻고 니 뭐 동생이 어떻고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는 이만큼 해줬는데 니네 집에서는 니가 하나도 안 해주고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서로 진짜 죽자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상대방의 가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싸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건 선이다. 지켜야 될 선. 두 번째는 그만하자, 헤어지자, 이혼하자라는 말 하지 말아요. 그 말은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인데, 해보지도 않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자, 그만두자, 헤어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되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쉽게 가정들이 해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 돌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즘 재혼이라고 안 하고 새혼이라고 한대요. 새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요즘에 그런 말도 있죠. 요즘에는 하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이혼한 것이 요즘 세상에는 흠입니까 아닙니까? 요즘에 이혼하는 거 그게 흠이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이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이 헤어지는 것, 이혼입니다. 이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헤어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흠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옆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괜찮아, 그거 흠 아니야, 너 일어나서 다시 또 할 수 있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지, 정말로 그게 흠이 아닌 줄 알고 뭐 이혼하는 거 흠도 아닌데 뭐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4번 결혼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 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지켜야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한 우물만 파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한 우물만 파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이 큰 것 가지고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소한 것 가지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싸움이 이 사소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커져서 주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옮겨 다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학원을 보낼 거냐? 학원을 보내려니까 돈이 없어. 시간도 안 맞아. 아이 뭐 나 케어 못하니까 당신 좀 케어해. 뭐 이런 거 가지고 부부끼리 설랑설레하면서 다툴 수 있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데 막 그렇게 다투다 보면 쟤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쟤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닮았다는 소리잖아. 나는 안 닮았어. 누구 닮았다는 소리입니까? 상대방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비난이 되는 거잖아요.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해요? 우리 쪽 머리는 아니야. 당신 쪽 머리지.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또 뭐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동생도 대학 안 나왔잖아. 뭐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아니, 내 동생 그래 대학 안 나왔어. 근데 걔는 잘 살잖아. 근데 당신네 봐봐. 당신 사촌은 대학 나왔지. 대학 나와서 지금 사람 어떻게 살아? 그렇게 직장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뭐 이게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이 공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문제가 사촌이 빚진 것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결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싸움, 다툼의 문제가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냐, 어떻게 아이를 도와줄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거기서 끝맺어야 되는데 이 싸움의 주제가 한 바퀴를 돌아요. 온 가정사를 다 돌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붙여서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로 희한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네버엔딩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다투고 그걸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죠. 힘 낭비하죠. 이게 네버엔딩 싸움 되니까 감정만 상하게 되죠. 결국은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하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한 우물만 파라. 한 우물만. 거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대로 주제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이거 뭐 사골국도 아니고 계속 무려먹어요. 뭐 10년 전 것도 나오고 20년 전 것도 나오고 5년 전 것도 나오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미 지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한 우물만 파는 것, 한 주제만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를 또한 돌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자녀 앞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모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혹시 자녀 앞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몰래 하셨습니까? 뭐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몰래 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투셨어요. 그런데 그걸 자녀들에게 모르게 하고 싶어. 근데 자녀들이 모르던가요? 자녀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엄마 아빠 싸운 거. 일단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쎄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고 나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금방 눈치를 채요. 그리고 일단 엄마들의 설거지 소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엄마가 화가 안 났을 때는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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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것이 덜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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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커지죠. 애들이 금방 압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괜히 엄마 아빠를 한번 찝쩍거려 봐요. 엄마 나 이거 뭐 해도 돼? 뭐 이렇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가 있는 상태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아니야, 나중에 해. 그럼 아이들이 그냥 시무룩하게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엄마 아빠가 다툰 거를.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투시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불편한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혼 생활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그 부모가 다투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가 나 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막 눈에 가시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화풀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또 하나의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아이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아빠 봐라. 니네 아빠가 엄마 데리고 가서 얼마나 고생을 시켰냐.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냐. 호강을 시켜주냐. 니네 할머니 봐라. 니네 할아버지 봐라. 그러면서 계속 아이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그 아이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자신이 상처받은 것들을 아이에게 다 모든 걸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의 생각에 그 상대방에 대한 엄마로부터 들은, 아빠로부터 들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어떻게 보듬어 줄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부부끼리 싸울 수 있구나, 엄마 아빠가 싸울 수 있구나, 그러나 싸운 다음에는 또 이렇게 화해되고 서로 웃고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알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엄마 아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싸움을 했어, 막 화가 나. 그러고 나면 아빠가 만약에 박씨야, 야, 너 절대 박씨 만나면 안 돼. B형이야, 야, 너 절대 B형만, 박씨의 B형은 완전히 최악이야, 최악. 절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거기다 사업하는 사람, 야, 사업하는 사람 안 돼. 니네 아빠 봐. 공무원이 최고야, 공무원이. 박씨의 B형의 사업하는 사람. 만약에 이 사람 중에 정말 좋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만나지 말래, 엄마가 자꾸, 아빠가. 그러니까 자녀들 마음속에는 딱 그게 마음이 박히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려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 만났는데 박씨래.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 혈액형이 B형,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이의 선택권을 지금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 배우자, 그 남편, 그 아내, 정말로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 다툼을 하더라도 그 다툼이 끝난 뒤에는 여전히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하구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그런 다툼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 가고, 그런 다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 다툼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되어지고 나아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뭐 겉으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 그래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도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노라고 아이들이 또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결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있고 다툼의 순간도 있구나, 힘든 순간도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배우자로 지금 내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배우자의 손을 꼭 붙들고 행복한 결혼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부모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꿔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